자, 맥스의 모델링은 되게 단순합니다. 쉐입을 만들어요. 쉐입을 만듭니다. 그 다음 선택하고요. 모디파이 파넬로 갑니다. 그러면 모디파이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옵니다. 모디파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이 중에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캐드에서도 익스트루드가 있습니다. 돌출하기. 알파벳 순이니까 2를 누르면 돼요. 자, 익스트루드. 자,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와 같이 면이 딱 생기고요. 여기 어마운트라고 있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올리면 자, 어떻게 되나요? 바로 3D로 만들어지는 거 맞죠? 자, 다시 볼까요? 선입니다. 똑같이 익스트루드. 자, 어떤가요? 그대로 모델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까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중간 값을 세그먼트라고 해요. 세그먼트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에지 페이스로 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단계가 면이 추가될 때 해당 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그먼트를 추가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세그먼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캐핑. 캐핑은 역시 뚜껑이란 뜻으로 마감이란 뜻이죠. 엔드,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스타트. 스타트는 이 바닥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바닥 부분 구멍 내기, 끝나는 부분 구멍 내기. 자, 요게 익스트루드의 끝입니다. 분명히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때요? 그냥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돌출을 하게 되면 면으로만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서페이스로 돌출이 되는 거고, 분명히 한쪽은 이렇게 색상이 나오고 다른 한쪽은 까맣게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앞면 뒷면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3D 맥스는 앞면과 뒷면의 개념이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렌더링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앞면만 렌더링하고 뒷면은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뒷면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면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는 거지 그 뒤에 면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두 개 다 보려면 투사이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투사이드, 앞면, 뒷면. 투사이드 렌더링을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사이드, 즉 앞면만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맥스 모델링의 특징입니다. 제가 프론트를 선택하고요. 프론트를 선택하고 라인을 그려보죠.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벌텍스로 들어가서 여기만 수정하죠. 베이저. 자, 이
X 방향으로 움직이기. 자,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런데 F5번 눌러보세요. 그럼 X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F6번은 Z 방향, F7번은 XY, F7번이 Z, 그 다음 F8번이 XY, XZ, YZ, 그 다음에 다시 XY 이렇게 바뀝니다. 움직일 때 이 F5, 6, 7, 8번을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명령어 중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아웃라인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편집해 줬습니다. 얇게. 그 다음 리파인을 이용해서 버텍스 명령어죠. 버텍스 명령어의 리파인을 이용해서 점을 이렇게 추가해 보았습니다. 수정하기. 이런 데는 필렛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 les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LATH, les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less가 바로 레볼브입니다. 회전해서 그 형태를 얻어내는 것, 그게 레볼브예요. 레스입니다. 레스를 주게 되면 조금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UCS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피봇 또는 피벗 이렇게 부르는데 축이란 뜻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준이 돼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피봇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모양 자체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조절 가능합니다. 눌러보시면 엑시스가 나오죠. 여기 모디파이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엑시스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엑시스에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디그리가 나와요. 각도 예를 들어서 270도 그러면 이처럼 270도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270도 회전된 거? 180 그러면 180도만 회전되겠죠. 자, 일단 270도만. 피봇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엄한 데서 회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 즉 여기서부터 이만큼 돌아갈 동안에 여기 지금 세그먼트가 몇 개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리면 다이렉션, 방향입니다. X축의 방향인지 Y축의 방향인지 Z축의 방향인지. 자, X축을 누르면 혹은 Y축을 누르면 Z축을 누르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해당 축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 얼라인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미니멈, 센터, 맥시멈.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로 봅시다. 보시면 이 얘를 전체 사각형으로 만들어 놔요. 이렇게 전체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에서 이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맥시멈이 되는 거고 여기가 미니멈이 되는 겁니다. Y축으로 보면 바로 여기가 맥시멈, 여기가 미니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을 누르거나 맥시멈을 누르거나 센터를 누르면 이렇게 도형과 가장 밀접하게 축이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270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미니멈 그러면 이와 같이 딱 맞게 맞춰집니다. 맥시멈 그러면 거꾸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 센터가 어떤가요? 중간중간 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까맣까맣하게 들어가죠. 깨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그먼트 이렇게 면이 하나, 이렇게 해서 모서리 둘, 셋, 넷, 다섯, 이래서 모서리가 전체 16개가 여기 뭉쳐진 거예요. 이 자리에 모서리가 16개가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웨일드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웨일드 코어를 누르셔야 돼요. 코어가 중심이란 뜻입니다. 이 중심을 웨일드, 용접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플립 노멀은 노멀 뒤집기, 앞뒷면 뒤집기가 플립 노멀입니다. 앞뒷면 뒤집기가 플립 노멀이에요. 이거 간혹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플립 노멀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Y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옵션을 보면 이 옵션을 조금만 이해하면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어디 갔을까요? 세그먼트가 여기 있네요. 세그먼트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긴 모서리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육각형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각형 컵이 되는 거 맞습니까? 팔각형으로 놓으면 팔각형 컵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팔각형 컵 모양으로 만들길 원한다면 세그먼트의 개수를 조절하시면 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모서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스무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무스 옵션이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를 끄면 이렇게 각지게 처리됩니다. 모서리가 각지게 처리돼요. 그런데 스무스를 눌러놓으면 모서리가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스무스라는 옵션이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서리를 부드럽게 할 거냐 아니면 모서리를 각지게 할 거냐, 그게 스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고쳐보세요. 자, 라인 여기가 자, 제가 이렇게 니은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왜 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버텍스를 수정해야 되겠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스케일.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럼 얼마든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레스를 돌립니다. 레스 미니멈. 그럼 접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이거 나무 접시, 나무 쟁반 이렇게 모델링합니다. 한번 모델링 해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를 그렸단 말이죠.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렉탱글. 대충 그려보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조절해보고 폭도 조절하고 위치도 맞추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필렛 반지름을 돌려줘야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서클. 어허, 얘가 프론트. 탑으로 가야 되겠군요. 자꾸 바뀌네. 자, 반지름을 바꿔야죠. 자, 메모리가 부족한 게 많네요. 그러면 얘하고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바깥쪽 계 사각형에다가 에디트 스플라인을 지정했습니다.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에 어태치.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없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어태치 걸어볼까요?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다시 보세요.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빼봅시다. 이 바깥쪽 거에서 불린, 자, 서브트랙트로, 자, 빼봤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간에 구멍 빠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 서클을 이렇게 그렸어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화면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자, 보시면 얘하고 얘가 지금 따로따로죠. 이러면 익스트루드 하면 두 개가 그냥 동시에 돌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둘이 동시에 돌출입니다. 이렇게 그냥 두 개가 동시에 돌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를 에디트 스플라인 또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를 어태치 시키는 겁니다. 두 개가 붙었죠? 자, 이럴 때 익스트루드. 자, 구멍 나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태치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어태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요. 어태치를 해야만 이렇게 구멍이 나서 올라옵니다. 제가 사각형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게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이에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뭐 간단하죠?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꾸 돌아가네.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하는데 제일 바깥쪽에 원을 붙잡고 하세요. 나머지 세 개는 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축의 방향이 달라져요. 제일 바깥에 거를 붙잡고 회전을 시키셔야 됩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혹은 X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드래그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냥 드래그하면 돼요. 근데 보시면 자, 이동 툴입니다. 화면 하단에 여기 자물쇠 그림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자물쇠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이 잠깁니다. 내가 선택한 거 잠그기 기능이에요. 그러면 다른 게 선택이 안 돼요. 다른 게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을 막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르면 자물쇠가 풀립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서 로테이트 하시면 돼요.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스케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축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는 XYZ가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F5번을 누르게 되면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Z축의 방향, XY축의 방향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할 수 있고요. WER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입니다.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WER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엔곤을 이용해서 도면을 좀 그렸습니다. 몇 각형이 좋을까요? 12각형? 네, 제가 12각형을 만들었고요. 서큘러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각형 원형이 나옵니다. 서큘러를 빼면 그냥 정다각형이 되지만 서큘러를 체크하면 원형이 되고요. 자, 에디트 스플라인을 했습니다. 자, 점을 모아 볼까요? 자, 이렇게 버텍스까지. 자, 제가 이렇게 한 칸 건너 하나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자, 스케일로 줄일 건데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얘의 영향을 받아요. 얘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요 내용한테 영향을 받아요. 여기 있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스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무슨 의미냐면 자기 자신의 피봇이란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피봇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확실히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 사각형만 선택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제일 아래 있죠. 자기 자신입니다. 스케일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의 위치에서 스케일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피봇이고요. 얘는 전체 선택한 거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전체 선택한 거의 중심에서 스케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누구냐면 화면의 중심입니다. 화면, 뷰의 중심. 보이시나요? 뷰의 중심, 화면의 중심에서 스케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만약에 여기에 월드로 놓으면 월드가 중심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로컬 그러면 지역이죠. 이렇게 지역의 영향을 받고, 뷰 그러면 화면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일 아래에 있는 얘는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다시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했잖아요. 전체 선택한 거의 중심에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주면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이지어 코너로 바꿉니다. 자, 이동 툴로 자, 옮겨 보시면 하나씩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꽃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에디트 스플라인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락 핸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디트 스플라인 버텍스에 보면 락 핸들이라는 게 있어요. 핸들을 잠그다 라는 뜻입니다. 핸들 잠그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베이지어 코너로 바꿨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하나씩 일일이 수정해야 된단 말이죠.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핸들을 잠그는 겁니다. 얼라이크가 있고 올이 있습니다. 얼라이크는 동일한 방향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방향이 같이 움직입니다. 보이시나요? 동일한 방향이 같이 움직이는 거. 얼라이크가 동일한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향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얼라이크, 동일한 방향. 올은 전체 다. 자, 올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수정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피봇을 이용하면은요,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회전시켜 놨습니다. 몇 도인지 몰라요. 그 다음 자, 도너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바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죠?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애니메이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오토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다시 지금 피봇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피봇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자, 피봇 바꾸는 방법입니다. 눌러보세요. 맨 아래 픽이라고 보이시죠? 이 픽 버튼을 이용해서 얘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피봇이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와 수평이 되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피봇이 바뀌게 돼요. 그 오토키 누르고 시간을 움직여주고 내려봅니다. 자, 플레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다시 스톱. 자, 여기까지 오는데 얘가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야 되잖아요. 로테이트. 이렇게 굴러가야죠. 자, 제가 로테이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자, 거꾸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플레이. 굴러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는 이동이었어요. 하나는 로테이트였습니다. 이동과 로테이트를 주는데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맥스의 장점은 애니메이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축을 바꿔요.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어요. 화면을 바꿔서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 나게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씬과 씬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초가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천천히 해보시죠. 트래젝토리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식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이 참. 자, 제가 서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 다시 또 서클을 또 그릴 겁니다. 자, 이때 이 서클은 어디 봅시다. 아무것도 없나요? 자, 얘 서클 말고 두 번째로 저기로 가죠. 엔곤으로 가죠. 엔곤인데 사이드를 4개로 주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뭐 도넛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도넛보다는 얘가 낫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줍니다. 에디트 스플라인. 이때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왜 이 스플라인을 선택했냐면 여기 아웃라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웃라인 이렇게 줍니다. 다시 서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동 명령어로 회전을 하죠. 자, 복제를 하고, 자, 복제를 했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카피 인스턴스, 그러니까 인스턴스 레퍼런스. 인스턴스 쓰시면 돼요. 이따가 카피하고 인스턴스하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인스턴스. 자, 그러면 맨 위에가 상판이에요. 자, 상판만 익스트루드. 조금만 돌출해 보죠. 그러면 상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얘가 지지대죠. 역시 익스트루드. 어디 갔나요? 익스트루드. 아이고 안 보인다. 네, 익스트루드. 자, 이번엔 마이너스로 조금만 돌출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조그만 원형을 하나 선택한 다음 익스트루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4개가 같이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어떤가요? 금방 식탁 모델링 끝났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경우요. 상판의 경우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프론트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렉탱글. 자, 렉탱글을 그리고 에디트 스플라인. 자, 이 끝에만 수정하도록 하죠. 상판의 경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만 조금만 수정해 보죠. 리파인. 자, 제가 이렇게 얘가 일로 들어오고 아닌가? 자, 얘를 이렇게 뒤로 밀었습니다. 네. 얘도 조금만 밀어보죠. 그 다음 자, 모양이 수정된 거 보이시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면 레스로 돌리면 될 거잖아요. 레스 미니멈, 그 다음에 웨일드 코어, 그럼 어때요?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익스트루드에서 형상을 잡거나 아니면 레스를 통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익스트루드 말고 익스트루드하고 많이 비슷한 것 중에 베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벨이라는 명령어가 익스트루드랑 많이 비슷한데 이렇게 됩니다. 베벨은요, 이렇게 레벨 1, 2, 3로 올라갑니다. 레벨 1, 그 다음에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3,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돌출을 합니다. 돌출을 3번에 걸쳐서 해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아웃라인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줄 수 있어요. 아웃라인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냥 돌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돌출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조금만 돌출할 건데 이때 아웃라인을 이렇게 조금만 안쪽으로 넣을 겁니다. 세 번째 돌출은 정말 조금만 돌출할 건데 아웃라인을 이렇게 많이 줄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모서리 둥근 모양을 만들어낸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필렛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끝에 이렇게 필렛 처리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렇게 이 베벨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커브드 라인을 이용하면 곡선을 여러 개 중간에 세그먼트를 이렇게 여러 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의 커브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베벨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럼 베벨은 언제 쓰냐면 이렇게 텍스트라든지 지금처럼 모서리를 부드럽게 쓰게 하거나, 지금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글씨도 역시 익스트루드를 쓸 수 있는데 글씨도 그냥 베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자, 이 값들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거 값 줄여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라이너로 주시고, 자, 첫 번째는 돌출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돌출을 조금만 하고, 세 번째도 돌출을 조금만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선이 이렇게 다 꼬여 있어서 그래요. 자, 1mm 돌출하고 1mm 돌출하고, 그러면 정말 조금 끝에 조금 돌출하죠? 이때 이렇게 조금씩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그 값 자체가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넣어? 이런 정도로 되게 조금만 주면 됩니다. 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글자 애니메이션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MBC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이럴 때
바로 이 부분에다가 커브를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의 동근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베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떠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육면체를 그렸고요. 이 육면체에다가 헤이트 세그먼트를 좀 여러 개를 주었습니다. 즉 높이 방향으로 중간 단계를 여러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밴드입니다. 밴드, 구부리기란 뜻이에요. 앵글을 주면 이렇게 구부러져요. 구부리기입니다. 구부리기. 여러분들도 한번 줘보세요. X방향으로 구부리기. 자, X방향으로 가능한 거 보이시죠? Y방향으로 구부리기. 자, 구부러지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그먼트가 없어서 그래요. 세그먼트가 있어야 구부러지는 느낌이 나죠. 자, 보세요. 세그먼트를 많이 주니까 구부러지는 거 맞습니까? 네. 세그먼트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해요. 이렇게 면을 구부러뜨렸을 때, 혹은 면에 어떤 변형을 주었을 때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해주는 게 세그먼트의 역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이렉션을 조절하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도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돼요. 0도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구부러지는 방향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X축의 방향을 자, 보시면 이렇게 됐지만 다이렉션을 90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자, 리미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미트를 체크하면, 자, 어퍼 리미트, 즉 위에와 아래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즈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즈모를 이용하면 움직이는 범위를 제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제한시켜 줄 수 있어요. 여기 밴드를 누르면, 화살표를 누르면 기즈모와 센터가 나오는데, 바로 이 기즈모를 움직이면 됩니다. 기즈모를 움직이면 내가 하단부에 할 건지 혹은 상단부에다 줄 건지, 이것들을 위치를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어요. 오토키에 얘를 쭉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플레이. 구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맥스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값이 다 애니메이션 됩니다. 자, 다른 걸 또 하나 해볼까요? 이번엔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라고 있네요. 여기 트위스트. 회전하는 거에 이렇게 벨에 꼬는 걸 트위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벨에 꼬는 걸 트위스트라고 합니다. 방향이죠. 어느 방향으로 꼴 건가 방향을 지정하고 트위스트를 주면 이렇게 방향이 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범위를 이렇게 딱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역시 기준모를 움직이면 그 기준모만큼, 내가 지정한 기준모만큼 여기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요. 맨 위에서부터 시간에 따라서 맨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트위스트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박스를 주는데요. 랭슨 0으로 줄 겁니다. 위드 그냥 50 줄 거고요. 헤이트, 네, 이거는 그냥 150 주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이때 랭스 세그먼트를 0으로 주고요. 위드 세그먼트 0으로 주겠습니다. 아니다. 얘 말고 다른 걸로 주죠. 얘 말고 플랜으로 가죠. 자, 제가 이렇게 플랜으로 그렸습니다. 면으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랭슨이네요. 네, 150. 위드 50. 랭슨 세그먼트. 네, 얘는 넉넉하게 줘도 돼요. 한 15. 위드 세그먼트는 안 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모디파이에 가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레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형을 만들어냅니다. 뼈대만 남기는 거예요. 면을 지우고 뼈대만 남기는 겁니다. 보면 조인트만 보여준다든지, 혹은 엣지만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둘 다 보여준다든지. 지금 보시면 라디어스가 2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라디어스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세그먼트가 없어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더 넉넉하게 줄 수도 있고요. 사이드가 4개입니다. 사이드를 여유 있게 줘야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겠죠. 스무스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원형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엣지 부분. 여기가 엣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여기가 조인트 부분입니다. 조인트가 바로 얘를 의미합니다. 테라가 있고 옥타가 있고 로카가 있습니다. 뭐 옥타 쓰셔도 돼요. 반지름을 키울 거냐 작게 할 거냐, 세그먼트를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자, 제가 적당히 이렇게 편집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잘 들어갔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수정해 보시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스무스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조금 아까 봤던 트위스트를 줘 봅시다. 트위스트를 주면, 네, 이렇게 트위스트를 주게 되면 그 선전에 보면 DNA 구조 나오죠. DNA 구조 이렇게 애니메이션 할 때 이런 걸로 애니메이션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를 주죠.
그 다음에 기즈모를 꺼내서 맨 위로 올리고 오토키 누르고 시간 주고 내리고 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0도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다시 화면을 좀 보실까요? 제가 원을 만들었습니다. 원을.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에디트 스플라인에 가서 자, 스플라인에서 얘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복제하는 방법은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저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복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고요. 자, 제가 실린더를 하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실린더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이동을 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하나를 이렇게 갔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제가 되는데 클론이라고 하죠. 클론이 복제란 뜻이죠. 근데 첫 번째 옵션은 카피고요. 두 번째는 인스탄스고 세 번째는 레퍼런스입니다. 자, 첫 번째 얘는 카피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스탄스로 했습니다. 얘를 계속 복제하는 거죠. 카피, 인스탄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세 개를 복제를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얘가 원본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 첫 번째는 카피를 했고 두 번째는 인스턴스로 복사했고 세 번째는 레퍼런스로 복제를 했습니다. 자, 원본을 수정해 보죠. 원본에다가 제가 밴드를 줄 겁니다. 밴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인스턴스하고 레퍼런스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카피는 안 바뀌죠. 카피는 복제하는 순간 별도, 완전히 성격이 다른 별도의 모양만 똑같은 걸 갖다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카피는 모양만 똑같은 완전히 별개의 것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이게 카피입니다. 그런데 인스탄스하고 레퍼런스는 원본을 똑같이 씁니다. 원본과 똑같아요. 다만 인스탄스와 레퍼런스의 차이는 데이터가 원본에서 인스탄스로도 가고 인스탄스에서 원본으로도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스탄스는 원본과 복제본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걸 인스탄스라고 하고 레퍼런스는 원본에서 수정한 건 레퍼런스로 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레퍼런스에 작업한 거는 원본으로 안 가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원본에서 작업을 해요. 원본을 복제를 했습니다. 카피하면 그냥 이건 완전 남남이에요. 형태만 똑같은 거지 완전 남남입니다. 그런데 인스탄스로 가는 건 뭐예요? 완전히 두 개가 똑같은 객체입니다. 누구를 수정하든지 간에 똑같이 수정이 돼요. 이걸 인스탄스라고 해요. 그런데 레퍼런스는 데이터의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원본에서 인스탄스로는 데이터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가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원본에서 수정을 하니까 인스탄스랑 레퍼런스는 같이 가죠.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인스탄스에다가 밴드를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본으로. 그러면서 레퍼런스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다시 봅니다. 레퍼런스에다가 밴드를 주죠. 그러면 자기 자신만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얘에다가 트위스트를 주면, 아니 테이퍼를 줘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레퍼런스로는 가요. 데이터가.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꼭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복제를 하는데요. 자, Shift 키 누르고 복제를 하는데, 자, 어떤 복제를 할 거냐? 인스턴스 복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아래 보면 넘버 오브 카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넘버 오브 카피, 이거 배열입니다. 이게 배열이에요. 배열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 그럼 5개 복제된 거 맞습니까? 2개, 3개. 5개 더 복제가 일어난 겁니다. CAD에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일어나지만 맥스에서는 자기 자신을 빼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더 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로테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월드로 놨습니다. 월드로 놨어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3개 더. 그럼 원형으로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12개. 아니, 8개. 맞습니까? 원형으로 복제되는 거? 원형으로도 복제가 돼요? 똑같아요, 이거는? 자, 한번 해보시죠.